안녕하세요, 홍싹입니다. 12월 2일 금요일 내 관심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영상을 지금 녹화하면서 몇 번을 뭐 녹화했다가 다시 이제 했다가 말았다가 이제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얘기가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짧고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시장 그 코스피 지수가 좀 중요하니까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마이너스 1.8 정도로 이제 하락을 했는데,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인데,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상단은 지금 2500을 보고 하단은 2400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게 아니라 이제 다음 주 이제 옵션 만기가 있는데, 옵션 만기 8일이죠. 지수가 너무 빨리 올라서 2500을 넘어가면은 선물 옵션에서 이제 외국인이 뭐 손실을 보는 그런 구조가 될 수도 있고, 하락을 했을 때 2400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면은 그런 가격이 손해를 보는 가격이라고 지금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이러한 그 매매 동향을 좀 보면은 선물에서 지금 마이너스 8천억이 나오면서 지수 조절을 하는 외국인의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2,500 정도를 얘기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도 장중에는 선물이 마이너스 6천까지 밀어버리다가 장 막판에 조금 회수를 해서 2,700 정도로 마감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코스피에서 현물 쪽으로 이제 뭐 좀 사들이고 뭐 오늘 4천억 팔고 하는 거는, 그거는 아마 프로그램 매매에 의한 그런 부분도 훨씬 더 크지 않았나. 그래서 외국인의 선물을 지금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다음 주까지는. 그래서 일단은 요 상단 박스 내에서 외국인들이 특별히 어떠한 뭐 손실이나 수익을 뭐 감내하고 저러한 부분들을 뭐 이렇게 그 선물을 매수해가지고 여기를 포지션을 올려 잡든지 아니면 완전히 밀어버린다고 이렇게 잡든지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박스권은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에 월화수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강하게 이제 매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인석적으로 그렇게 밀어버릴 1% 이상으로 저렇게 강하게 밀어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혹시라도 하락이 나온다고 하면은 2400에서 2400 근처입니다. 2400 근처에서 다시 한번 레버리지를 잡아보려고 합니다. 요런 라인에서 2400 근처에서 전보다 전에는 여기 2400을 좀 지켜주긴 했는데 조금 이탈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좀 더 일찍 반등할 수도 있고, 그런 분위기, 그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죠? 먼저 내려왔기 때문에 뭐 화, 그다음에 수요일 갔다가 뭐 목요일 같은 경우는 한 요 정도 중간점에서 이렇게 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들, 그거를 좀 예상도를 좀 이렇게 머릿속에 좀 그려 두시고 매매를 하셔라. 아니면은 월요일날 한 번 더 화끈하게 뺐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뭐 그림도 나올 수도 있고, 어찌 됐건 간에 이 2400 근처로 오면은 매수 타점으로 지금 보시는 게 맞는 것 같다. 아직까지는 여기서 매수 타점이 좀 맞는 분위기다. 현재까지도 지금 환율적으로도 크게 변동이 없고 대외적인 여건이 크게 바뀐 게 없습니다. 갑자기 뭐 러시아가 미쳐가지고 전쟁을 더 확대한다든지, 특별한 뭐 악재가 뭐 이란이 사우디를 침공을 해가지고 뭐 그런 중동의 전쟁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게 없어 보여요. 조금 약간 걸리는 게 중국 쪽에서 그 시진핑 관련된 시위가 좀 확산된다는 얘기가 좀 있는데, 하여튼간은 지금은 강력한 이 박스권에서의 움직임, 다음 주 목요일 이후에, 그리고 나서 이 목요일 선물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면은 저는 다시 이 상방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수를. 그러한 움직임이 예견이 된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제 생각을 좀 참고를 해 두시고 난 다음에 매매하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약간의 뭔가 좀 변동이 생긴다고 하면은 그날 알려드리니까. 근데 아직까지는 크게 바뀌는 게 없으니까 그렇게 알아봐 두시면 되고, 레버리지 기준으로 좀 봤을 때 레버리지죠. 다시 이 자리가 좀 되죠. 이 자리. 14,000원 전후가 될 것 같아요. 전에는 14,000원, 14,000이 오질 않았는데 좀 내려올 수도 있고, 전저점 근처에 해서 좀 이렇게 레버리지를 조금씩 담아서 가면은
장이 반등을 할 때 개별 종목 잘 선택해서 들고 가시면 괜찮지만 그렇지 못하면은 소외가 되니까 레버리지를 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번에 그 시장의 반등이나 그 조정만 잘 넘기시고 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개별적 그 종목으로 봤을 때는 오늘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리튬, 인동 첨단 소재 계열사 유로셀이 뭐 거기서 뭐 광산, 저기 남미 어디에 광산에서 뭐 130조 뭐 광산 뭐 이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사실이라고 하면 리튬 관련된, 그죠?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면 관련주가 먼저 퍼스텍 올라오고 타모티어, 그 다음에 현대공업까지 얘네들이 뭐 서로 그 서로 이제 뭐 그 관련도 있고 어떤 것도 얘기를 하는데,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얘네들 점상 갔어야 돼요. 점상. 그래서 장이 어지러울 때 이러한 뉴스를 통해 가지고 리튬이 하도 귀하다 보니까는 많이 어지럽게 하는 종목들이 있다. 너무 이렇게 그 단기 매매로만 접근하시고 끌고 가시지는 마셔라. 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 쪽에서 알보말 리튬 관련된 종목 얘죠. 얘가 반등을 때려주면은, 얘가 이렇게 반등을 좀 때려주면은 리튬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그동안 좀 조정을 받았던 뭐 금양이라든지 그 다음에 미래나노텍, 그 다음에 포스코홀딩스, 그쪽에서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후발주자인 뭐 하이디오 리튬, 뭐 WI, 아까 전에 대보 마그네틱, 뭐 웰크론 하텍, 뭐 그런 것도 가능하겠지만은 일단 그 전에 먼저 대장주였던 그런 종목들이 낫지 않을까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튬 관련된 거는 뭐 따로 이제 말씀을 좀 드리긴 할 텐데, 일단 그 정도만 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이제 그 메타 관련된 종목들 꽤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한가 갔던 종목이 하나 있어요. 뭐 다른 종목도 이제 웹스라고. 웹스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 전에 나왔던 어떤 거래량 봤을 때 나쁘진 않아요. 비슷하게 이제 들어왔으니까. 근데 어떠한 이슈로 이제 올라왔는지가 이제 정확하지가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런 쪽으로 좀 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스마트 시티 관련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사우디 관련해가지고 스마트 시티, 그래서 네옴 시티, 뭐 스마트 그 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이 웹스, 그리고 아까 전에 그 기존에 이제 많이 올라왔던 메타, 거기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오늘 좀 이렇게 관련주로 좀 올라왔던 AI, 뭐 이런 것도 지금 올라오는데 뜬금없거든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저 스마트 시티에 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일시적인 거 이제 계속 이어갈지는 이제 계속 보면 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관심 있는 종목으로는 일단은 오늘 그 시가총액 상위주 종목을 보면은 삼성전자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하이닉스 3%, 얘네가 크죠. 그리고 나머지도 다 이제 하락으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좀 버티는 종목들이 좀 있습니다. LG전자 어떻게든 저가에서 조금씩 모아 가시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LG생명 같은 거는 이제 중국 이제 그런 관련주니까, 그다음 말고 이제 삼성전기 요런 정도가 조금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삼성전기를 좀 보시면은, 삼성전기 갤럭시 관련해 가지고 카메라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수혜가 있는 거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어떤 그 XR 기기의 이제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뭐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그 자동차 전장 부품 충분히 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자리 잡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13만 4천원 언더, 그죠? 이 자리에서 그때 매수했었으면은 나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 주에도 여기 자리를 이탈을 해가지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이러한 자리 전저점 구분에서 13만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 LG전자, LG전자는 뭐 제가 뭐 따로 말씀드린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노텍, LG전자, LG이노텍 나쁘지 않죠. 충분히 여기서 매수해도 밀릴 것 같은 생각은 들지 않을 것 같아요. 좀 밀려도 충분히 이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는 그런 종목이니까 LG 이노텍이 LG 전자보다 못 가는 거는 중국에서 지금 아이폰 생산 차질이 있어가지고 그런 뉴스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것만 좀 해소하면은 다시 요 32만원 위로 올라오면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개별주가 좀 이어질 거 보니까 메인은 조종시 레버리지를 갈 거고 종목으로 보자면 삼성전기나 LG전자 뭐 이렇게 볼 거고 그 다음에 TLB가 있습니다. TLB 같은 경우는 무상증자 1대1 여기서 공시를 해가지고 점상 이때에 가고 난 다음에 크게 이 자리를 이탈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이 밀려가지고 내려오고 있는데 월요일날 혹시라도 그 무상증자 관련된 물량이 출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수요일날 물량이 들어오는 날인데 이틀 전에 물량이 매도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물량이 좀 나올 수가 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정도 라인 21,000원 라인을 깨고 내려온다고 하면은 그 물량을 크게 무사할 필요는 없고 없으신 분들은 조금씩 3일간 월, 화, 수 이렇게 3일에 걸쳐 가지고 매수를 가져가는 게 나은 전략으로 지금 생각이 들고 있어요.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는 TLB가 나쁘지 않아 보여요. TLB. 그래서 수요일날 그 무상증자 물량이 들어오고 나면은 얘가 이제 유통이 물량이 적어서 그랬는데 그 이후로는 꽤 괜찮게 움직이지 않을까. 반도체의 어떤 다시 이제 훈풍이 돌아온다고 하면 TLB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신도기현입니다. 신도기현. 메타버스 이제 XR 기기 관련해가지고 OLED 관련된 종목들 꽤 많이 올라가지 않았어요? 프로 2000도 말씀드렸고, 그죠? 어제 말씀드렸던, 선익, 그죠? 선익 시스템이 이미 올라왔고, 따라가실 분들은 조금이라도 눌렸을 때 따라가시는 거를 지금 선호로 드리고, 그 다음에 신도기현이 있습니다. 신도기현. 이거 거의 상한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때부터 보던 종목인데 꽤 좀 생소한 종목이고 밑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은 올라오면서 계속해서 나오는 매도 물량을 계속 소화를 해주면서 버티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장이 안 좋아서 마이너스 5%가 밀렸는데 오늘 종가에 한번 들어가고 혹시라도 다시 한번 밀린다고 하면 21선 한번 이탈할 때 다시 한번 잡아보려고 합니다. 신도기현. 디스플레이 관련된 그런 종목인데 기업 내용보다도 차트 움직이는 거 그거 하나만 보는 거예요. 지금 1년 그 224일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뭐 지지를 하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 어차피 21선 올라오니까 이 정도 라인 6,000원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한다고 하면은 2차 매수 기회를 보고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종목이 밀려가지고 이렇게 버려질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에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변동사항이 있으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신도기현. 그리고 루트로닉. 루트로닉은 좀 다음 주까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한 10% 정도 지금 수익 중이기는 한데 여기서 샀으니까는 지금 한 10% 정도 수익이기는 한데 움직이는 게 여기 한번 넘어줄 것 같아요. 여기 한번 넘어주면은 뭐 다음 라인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갈 수가 있으니까 지금 미용기기 그 종목들 관련해 가지고 여러 종목이 올라오는데 테마가 좀 약하고 종목들이 약하니까는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비올 제일 강한 건 비올입니다. 그리고 클래시스 뭐 이런 종목도 있고 그 다음에 이루단가 이루다 이런 종목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지금 들어오는 수급이나 그런 거 움직임을 좀 봤을 때는 루노토닉이 아직은 나쁘지가 않아요. 지금 매수한 지 3, 4일 좀 된 것 같은데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주면은 좀 더 보고 만약에 못 해주면은 매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현대바이오 좀 악마 같은 주식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밀어버렸던 종목이죠. 지금 하락로 보면은 어마어마한데 여기까지 밀었으니까는 거의 뭐 50% 밀어놨었죠 그때. 근데 얘가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제가 몇 개를 보긴 한데 바이오 종목은 딴 거 없습니다. 어떤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매수 자리를 정해놓고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대로 움직여 주지 않으면 손절치고 나가는 게 정답이에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번에는 현대바이오 오늘부터 26,000원 정도입니다. 26,000원 정도. 여기 라인을 보고 여기 가격 전후로 해서 한번 매수해 보고 만약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면은 한번 조금 장대 양봉 정도를 한번 기대해 보는 그런 정도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옛날처럼 다시 한번 밀어버린다면 얘랑 비슷한 게 박셀바이오가 있죠. 박셀바이오 얘가 훨씬 더 심합니다.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자리를 좀 보고 있기는 한데 똑같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다시 밀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종목을 좀 조심해서 보는 거예요. 하지만은 바이오가 내년 1월 달에 이제 그 아마케 그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박셀바이오나 아니면 현대바이오 이렇게 조금씩 움직여주는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볼만 하다. 26,000원 전후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들은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카메라 관련해 가지고 캠시스 하나 보고 있어요. 갖고 있으니까 캠시스. 그리고 자동차 부품 제가 말씀드렸죠. 현우산업 오늘 매도했고 종가에 다시 매수했습니다. 현우산업 고가에서 매도했고 올라가는데 더 이상 상승 못해가지고 매도했고 일단은 매수를 했는데 이 라인 여기 한 뭐 53,000원 정도 이탈을 하면은 그냥 손절 칠 겁니다. 일단은. 그리고 자동차 부품 중에서 같이 잘 움직이고 있는 게 명신산업. 윗꼬리 좀 달아주면서 못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얘가 코스피 종목이에요. 근데 오늘 코스피가 저렇게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이 버티는 거 보면은 다음 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있어요. 그와 관련된 게 이제 캠시스도 마찬가지고 캠시스는 이제 카메라 관련이니까 캠시스 그죠? 꼬리 달고 이제 올라와는 이제 거래량이 좀 약하죠. 그렇게 해서 좀 봐주시면 좀 될 것 같아요. 한우산업, 명신산업, 캠시스, 뭐 피런티어, 뭐 자화전자, 카메라 관련된 거 다 괜찮죠.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장중에 제가 뭐 체크한 건데 나중에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청담글로벌 박스 돌파를 해서 지금 10,000원을 돌파해서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보고 있어. 관심 있게. 청담글로벌. 자, 여기까지 보고 나머지 이제 뭐 관심주 종목들이 있으면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어제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했습니다. 피코그램 얘 손절 쳤어요. 오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아서 손절 친 겁니다. 이거는. 감사합니다.